저는 가족 치료사로 수많은 가족을 상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려서 고민이라는 남성들이 부쩍 많이 찾아옵니다. 전 아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전 필요 없는 존재 아닐까요? 영호 씨는 아들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합니다. 특히 공부에 관해서는 더 엄격했고 아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영호 씨의 아들은 항상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빠와의 대화도 피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들을 보면 어릴 때 자신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는데 아들만 보면 저희 아버지처럼 잔소리부터 나와요. 민식 씨는 밖에서는 성격 좋은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집에서는 TV만 봅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민식 씨에게 아내는 항상 불만을 토로했고 사춘기가 시작된 아들은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민식 씨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겉돌던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을 줄 모르나 봐요. 죽어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남성들은 가장이 되어 살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와 똑같이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를 자식들에게, 특히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힘의 균형이나 서열을 배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간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대하게 됩니다. 통제가 심한 아버지에게 복종하며 살아온 영호 씨의 내면에는 깊은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력감은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영호 씨는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적 행동으로 권력을 휘두를 곳을 찾았고 무의식 중에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며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바쁜 아버지에게서 충분한 애정을 못 받은 민식 씨는 가족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사랑을 줄 모르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상처받고 자란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다시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불행한 대물림을 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아버지의 어린 시절 생각해보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 서로에 대해 잘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아버지의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가진 상처가 무엇인지, 그 상처가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됩니다. 가난한 가정의 장남이었던 민식 씨의 아버지는 결혼을 해서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바쁘게 일만 했습니다. 민식 씨는 아버지와 대화하며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관심을 가졌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아들인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30대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이유는 아버지가 30대에 한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기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과거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온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2. 감정적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트라우마를 겪은 남성들은 감정적 마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떠올리기조차 싫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덮어버리려고 애를 쓰다가 고통스러운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서체계가 마비되어 정서적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고통을 받게 되죠.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시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과 마주해야 합니다. 벌어진 일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아픔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한 기억을 탐색하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을 바꾸려는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3. 아들과 소통하는 방법 찾기. 오늘날 아버지의 역할은 생계를 책임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와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저는 일방적인 훈계나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재수를 위해 기숙학원에 들어가 있을 때는 매일 부모 편지란을 통해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이 오면 편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아들과 대화할 때는 동등한 존재로 존중해주면서 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어머니라는 중재자를 두지 않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소통이 잘 된 아들은 사회에서도 훌륭한 대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와 소통하는 최고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에 대해 배우며 나다운 아버지가 되는 길을 찾아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이 시대의 남편, 아들, 아버지를 위한 자기회복 심리학.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